호주에 왔을 때 어떤 지역으로 가면 좋을지 여러분의 지역 선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지도를 살펴봤을 때 내륙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사막 지역인지라 거기에는 사람 대신 천연 광물이나 야생 동물이 가득하거든요. 호주 도시는 그 나머지 지역 해안선을 따라서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부의 퍼스, 남부의 애들레이드, 그리고 동북인 브리즈번, 시드니, 멜번 이런 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부에 대표적인 도시가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부로 많이 가는데요. 저는 이 브리즈번에 8개월, 멜버른에 8개월 살았고 시드니 여행은 3번 정도를 다녀왔어요. 제가 이 3가지 도시를 여러분들에게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호주 위쪽에 퀸즐랜드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날씨가 워낙 좋은 지역이라 호주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따뜻하고 정겨운 이미지가 좀 가득한 도시고요. 한편 퀸즐랜드는 좀 농장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까 보건들, 호주 버전 양아치. 퀸즐랜드는 호주 보건들이 포엑스 비어 마시면서 맨발로 돌아다니는 그런 도시잖아 라는 느낌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시드니는 동부 중간에 뉴사우스 웨일스에 있는 도시인데요. 호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시드니 하면은 대표적인 대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고요. 도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드니 사람들은 좀 재수없지, 한국식으로 약간 서울 깍쟁이?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멜버른은 가장 남쪽 빅토리아주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요. 문화예술의 도시, 커피의 도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Well educated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교육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다만 날씨가 하루에 4계절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좀 구린 이미지가 있습니다. 브리즈번은 언급했던 대로 4계절 내내 온화한 지역이에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경량 패딩이나 후리스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정도이고, 다만 여름에는 좀 많이 습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4계절이 다 골고루 있는 날씨인데요. 그렇다고 한국처럼 겨울이 막 엄청 춥지도 않고 한국 여름처럼 막 엄청 습한 정도가 아니라서 막 엄청 덥지도 않아요. 멜버른 설명할 때 날씨가 빠질 수가 없는 수식어인데요. 아침에 나갈 때, 낮에 활동할 때, 집에 들어올 때 날씨 다 다르고요. 남쪽에 있는 지역이라 그 멜버른에 있는 어떤 한 섬에는 펭귄들이 살아요. 막 영하로 내려가는 정도는 아닌데 호주에 있는 집들이 좀 난방이 잘 안 되는 집이라 체감상으로는 정말 춥게 느껴져요. 원래 호주에서 시드니가 도시 규모 1위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였는데 최근에는 2위였던 멜버른이 그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멜버른, 시드니, 그리고 브리즈번. 호주가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기는 한데요.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미에서 온 라틴 계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브라질 이런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굉장히 온화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비슷한 브리즈번으로 라틴 친구들이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문화가 바탕이기는 한데요. 메인 문화는 좀 서양, 웨스턴 컬처와 동양, 아시안 컬처 이렇게 좀 두 개가 큰 맥을 이루고 있는 느낌입니다. 멜버른은 그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느낌인데요. 남미, 아시아, 웨스턴 뿐만 아니라 중동 문화권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스와 이탈리아 밖에 가장 많은 그리스, 이탈리아 인구가 있는 도시가 멜버른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멜버른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만큼 커피가 많이 발달했다는 게 맥락이 완전 맞아 떨어지죠. 한국인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 한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는 시드니예요. 그 차이나타운처럼 코리아 타운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브리즈번이라고 해요. 브리즈번이 도시 규모가 작은 데에 비해 한국인 비중이 좀 많아서 한국인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브리즈번 시티로 나가면 한국인 워홀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도 한국어를 몇 번씩 들을 정도예요. 그 다음은 멜버른인데요. 도시 규모가 정말 큰데 그거에 비해 한국인이 적다 보니까 멜버른에는 한국인이 거의 없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멜버른이 워낙 큰 도시라 코리아 타운까지는 아니어도 코리아 스트릿 정도? 김치 스트릿이라고 불리는 한식당에 모아져 있는 길거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호주에 오는 건데 한국인이 있다는 소식에 별로 달갑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만 내가 한국이 그리울 때 언제든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갈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습니다.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버스, 기차, 페리가 다니고요. 되게 웃긴 게 브리즈번이 기차 노선이 잘 되어 있어서 기차를 타고 브리즈번 근처의 골드코스트나 선샤인 코스트로 가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브리즈번 내에서는 시티 중심부 말고 조금 외곽으로 나갔을 때 기차와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류장이 굉장히 띄엄띄엄 있어서 차가 없으면 좀 다니기가 힘듭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 버스, 기차, 페리, 트램 이렇게 4가지 교통수단이 있는데요. 4가지나 되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정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들의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가끔은 이거 트램을 타는 것보다 내가 걸어가는 게 빠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멜버른 같은 경우는 트램, 버스, 기차 이렇게 있는데요. 멜버른도 약간 웃긴 게 멜버른 시티 내에서는 트램 정류장도 정말 많고 기차, 버스 정류장이 정말 많아서 대중교통으로 멜버른 내에서 이동하기가 정말 편리해요. 멜버른 완전 바깥에 있는 여행지까지 가는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아서 차가 없으면 여행을 가기는 힘듭니다. 각 도시 근처에 여행을 할 만한 곳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브리즈번 같은 경우 브리즈번 내에 아쉽게도 바다는 없어요. 다만 브리즈번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둔 인공 해변은 있습니다. 그 대신 브리즈번에서 기차를 타고 서핑과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골드코스트까지 갈 수 있고요. 선샤인 코스트, 누사까지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브리즈번 근처에 모튼 아일랜드, 노스 스트라보크 아일랜드 같은 섬들이 많이 있어서요. 하루 당일치기 여행으로 다녀오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시드니 내에 여행할 수 있을 만한 게 너무 많거든요. 시드니 자체가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도시이다 보니까 바다로의 접근이 정말 쉬운데요. 제가 특히 추천드리는 거는 쿠지비치라는 바닷가에서부터 시드니의 유명한 본다이 비치까지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는 일정인데요. 걸어가는 일정 자체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중간중간에 다양한 느낌의 바다들이 많아서 걸어다니면서 들렀다가 태닝도 하고 수영도 하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리고 시드니 내에 정말 아름다운 산인 블루 마운틴도 있는데요. 산이 워낙 큰 산이라 여행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 멜버른 같은 경우 도시 내에서 여행을 할 곳은 딱히 없는데요. 바다가 멜버른 내에 있기는 한데 또 날씨가 항상 추운지라 그 안에서 수영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만 멜버른 근교에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꼽히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퍼핑빌리 기차, 펭귄들이 살고 있는 필립 아일랜드, 엄청 예쁜 온천까지 있습니다. 나는 좀 감성 있는 여행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멜버른을 추천드려요. 도시 내에도 매력적인 장소들이 정말 많은데요. 브리즈번 같은 경우 저는 뉴판과 뉴스테드 지역이 좋더라고요. 강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동네여서 그 동네에 갔을 때 강도 있고 공원도 있고 굉장히 사람들도 여유롭고 이런 분위기가 저는 참 좋았고요. 바로 근처에 제임스 스트릿이라고 큰 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한국의 가로수길 느낌? 굉장히 팬시하고 볼거리가 많은 거리입니다. 시드니에서는요, 뉴타운 지역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뉴타운 거리에는 빈티지 샵이나 쇼품샵도 정말 많이 있고 감성적인 카페, 숨겨져 있는 바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상수, 합정 정도 들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멜버른에는 3가지의 매력적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다 붙어 있어요. 칼튼, 콜링우드, 피츠로이 이렇게 3가지 지역인데요. 멜버른에 유럽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온 영향인지 유럽 느낌이 나는 굉장히 예쁜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많이 있고 커피의 도시답게 정말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가게들도 많이 있고요. 빈티지 가게, 소품샵, 작은 예술 전시회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가 커피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구나 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칼튼, 콜링우드, 피츠로이입니다.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물가도 비교를 해볼게요. 호주는 일단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물가가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편이에요. 물론 그만큼 임금도 높고요. 이 3가지 메인 도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막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렌트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시드니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멜버른, 그 다음이 브리즈번 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도시에서 느낀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브리즈번 같은 경우 제 첫인상은 날씨가 너무 좋다, 이게 진짜 호주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특히 브리즈번 사람들이 아침부터 조깅도 엄청 열심히 하고 버스 타고 내릴 때마다 땡큐 이러면서 내리는 걸 보면서 여기 사람들 정말 정겹다. 내가 사는데 내 삶의 질에 날씨가 너무 중요하다. 나는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되고 따뜻한 날씨에 살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브리즈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만 브리즈번의 단점으로는 도시가 너무 좁아요. 정말 사람들을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시티에 나갔을 때 하루에도 같은 사람을 막 3번씩 마주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서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시드니 같은 경우 제 첫인상은 뭐야,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리지 보고 나니까 뭐 별거 없네가 시드니에 대한 첫인상이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그 시드니 안에 매력이 너무 많은 도시더라고요. 시드니의 장점은 브리즈번의 날씨와 멜버른의 할 거 많은 대도시 특징을 딱 합쳐둔 도시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매력을 끝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조금 비싸다는 점, 특히 렌트비가 정말 비싸요. 마지막으로 멜버른 같은 경우는 멜버른이 조사를 할 때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5위 이내에 항상 꼽히는 도시예요. 그게
완전 납득이 됐습니다. 박물관, 전시, 맛집, 페스티벌, 커피, 예의 바른 사람들, 다양한 문화. 저에겐 멜버른이 정말 너무 좋았는데요. 단점으로는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날씨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조금 이제 따뜻해져서 이제 봄이 오려나 봐. 아니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춥습니다. 날씨가 별로예요. 비도 많이 와요. 오늘은 이렇게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3가지 도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호주에 오실 때 어떤 지역으로 가면 좋을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